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나 총체적 조직 부패 등 이른바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회견장에 있던 단 한 명의 언론사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권순알TV의 많은 시청자들은 한국 언론과 대통령 모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도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공개한 눈과 귀를 틀어막은 기자들, 그리고 윤이 동풍, 윤이 독경이라니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 상실을 확인한 국치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윤이 동풍, 윤이 독경은 마이동풍, 우이독경에서 첫 글자를 윤 대통령의 윤으로 바꾼 표현으로 기자들과 윤 대통령을 함께 비판한 것입니다. 황 대표는 비길 데 없는 국가 중대사 선거 부정 문제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지도자와 기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데 대해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 목구멍 저 아래서 짐승 울음소리만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임 내 행세하며 선거 조작과 개표 장난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제 자식들에게 자리 물려주려 조선시대 음서제를 제 멋대로 자행해도 서로서로 눈 감아주는 썩어 빠진 조직인 선관위가 얼마 전 치러진 40총선에서도 문자 그대로 또 해쳐먹었습니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권순알TV를 통해 저도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평소에 험한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선관위의 행태에는 해쳐먹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평소 언어 사용에서 대단히 진중한 분입니다마는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더블 코트를 하면서 또 해쳐먹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라면 또한 민주주의 최후의 파수꾼 기자라면 당연히 채용비리가 만연한 선관위 조직이 선거관리인들 오죽했으라 하는 전제를 갖고 수사 지시를 내려 선거조작 전모를 파헤치고 와치독들은 사정없이 취재 경쟁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실이든 언론사든 선관위가 발표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조작된 선거인 숫자와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로 당선자 대부분이 뒤집어진 망작을 눈여겨보기만 한다면 사달도 이건 보통 사달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그래서 애국시민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투표가 조작되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온갖 사망사고는 외계인 배후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언론이 1년 번호 없앤 바코드 사전투표지며 철저하게 가려진 사전투표소 CCTV며 98%의 어메이징한 조선노동당 수준의 투표율이며 이상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도 그저 개무시로 일관했습니다라고 왜곡된 한국 언론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빌어 궁색한 말로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패대기 쳐진 공정과 몰상식에 오열합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정과 상식을 많이 강조해왔죠.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행태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제 아무도 믿을 자가 없고 또 어느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으니 말로 타이르고 호소하고 간청해도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으니 그야말로 악에 바쳐 국민 저항권을 기치로 내세울 것입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입에서 국민 저항권이란 표현이 나온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오늘은 대한민국 주권 상실을 확인한 국치일이기에
태극기 조기를 달아 애국 선열들께 심통한 마음으로 고해 바칩니다. 우리는 암흑 세력에게 빼앗긴 국민 주권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민주주의의 꽃을 바른 것도 모자라 짓이겨 놓은 이 선관이란 조직을 반드시 그리고 필히 해체해버릴 것임을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합니다라면서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입장문에 이어서 복마전 부패 조직인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획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선관위의 황당한 현주소를 추적한 기사의 메인 제목은 세자로 불린 공무원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무슨 일 있었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 기사 앞부분의 작은 제목들로는 선관이냐 신관이냐, 여기에 신관이의 신은 귀신 신자에 신자를 썼습니다. 셀프로 국제기구 케이블 TV 차려 혈세 펑펑, 전례 없는 국제기구 설립, 선거관리 시스템 수출하겠다며 연간 수십억 예산에도 감독 안 받아 수출한 개표기 조작 논란 굴욕도, 이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또 정책 홍보용 한국 선거방송, 자체 콘텐츠 없이 90%가 재방송, 105억 헛돈 쓰고 5년 만에 폐국, 이런 소제목도 있고, 금품은 상급자의 성의 표시, 선거 출마하면 을되는 선관위원, 직원들의 현금 뿌려도 징계 없어, 이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기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의 지난달 30일 발표 내용을 접한 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말이다. 선관위가 시행한 167건의 경력직 채용마다 비리와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고,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을 직원들이 세자라 부르며 특혜 채용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전행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의 사각지대 안에서 각종 전행을 저질러왔다. 기사는 이어서 산하국제기구 예산만 쓰고 견제 안 받아, 이런 작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선관위는 국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제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선거업무 지원을 명분으로 2011년 설립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다. 정부는 선관위를 통해 이 기구에 많게는 한 해 8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1, 2대 사무총장은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이 맡았다. 하지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 예산만 지원받고 견제는 받지 않는 산하기관을 세운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관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경악했습니다. 기사를 이어갑니다. 이 때문에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한 문제점은 외신을 통해 전해진다. 2017년 말 콩고 민주공화국 주재 유럽 각국 대사들은 한국 대사에게 협의회를 통해 지원된 전자투개표기가 콩고 대선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공개적인 우려를 전했다. 이듬해 이라크에서도 한국에서 수출한 개표기기와 관련해 선거 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엘살바도르에도 광학 판독 개표기를 수출하려다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외교부 지적에 사업을 중단했다. 선관위는 정책 홍보를 위해 자체 케이블 TV 방송국도 설립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한 한국 선거방송이다. 5년여간 104억 6천만 원을 썼지만 재방송 비율이 연평균 92%에 이르렀다. 출범 첫 해부터 국회와 감사원 등이 예산 낭비를 지적했지만 선관위는 꾸역꾸역 운영하다가 2022년 8월에야 방송사 문을 닫았다. 기사는 이어서 직원들 윤리의식도 도마에, 이런 소제목 아래 선관위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부재를 지적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128명이
선관위원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명절 떡값은 물론 해외여행과 골프여행 등에 동행해 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제공받기도 했다.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중앙 및 17개 지방선관위의 선관위원은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하는 사례가 많다. 후보 등록과 동시에 감시 대상이 되는 인사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현금을 받아온 것이다. 감사원 감사 전에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몇 건의 금품 수수 사례를 파악했지만 처벌하지 않았다. 직급상 상급자인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직원들의 행동도 선관위의 대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직 전반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도 였다.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선관위는 외부계약 9,354건 중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전국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중은 2022년 기준 평균 31.8%에 불과하다. 수의계약 중에는 선관위 업무와 큰 관련성이 없는 콘텐츠 제작, 조형물 건립 등 논란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문제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는 등 자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사는 이어서 본연의 업무는 소홀,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기사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금품 수수로 갖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2022년까지 주요 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를 민간 창고에 보관했다.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표를 방해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창고에 침투해 기기 오작동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를 꺼려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한 총 인원이 등록된 관내 선거인보다 많은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는 다른 지역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만 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투표소별 관내 투표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의 문제점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런 썩은 선관위를 절대로 그냥 놔둘 수 없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